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글자,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을 다시 잠깐 살펴본다라고 하면 역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고요. 체중이 막 100kg씩 나가는 좀 거대 체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키로수가 너무 많이 밥을 많이 먹는데도 키로수가 이렇게 조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단단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좀 잘 휘어지는 그런 나무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하게 되면 그런 특성을 배려할 수가 없지만,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크냐 작으냐, 부드러우냐 단단하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양목이기 때문에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림목이라고 해서 크고 단단하고 곧든 그런 성향의 나무로서 소나무라든가 그런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같이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해서 양목으로 구분을 했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 아니라 이거는 양류목이라고 그래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마치 버드나무처럼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그런 나무 또는 화초 같은 것을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죠. 화초 대표적으로 을목으로 보는 건 난초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것들도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넝쿨이라는 것은 칡넝쿨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담쟁이 넝쿨, 박 있죠. 박도 이렇게 타고 넘어가죠. 나팔꽃도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호박 넝쿨, 이런 것들도 다 해줘. 넝쿨 식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감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면은 안 되죠. 이게 휘어지고 잘 부드러워야지만 넝쿨 식물처럼 이렇게 주변에 그 물건을 갖다 감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그런 개념의 단단한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라든가 넝쿨 식물 같은 것, 이러한 화초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을목은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간목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였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죠. 예를 들어서 화초 뜯어다가 집을 궁궐을 짓고 배를 만들고 이렇게는 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용도, 꽃을 주는 용도가 있다. 그걸 목화통명이라고도 해요. 목화통명. 을목은 화를 봐서 화를 보게 되면은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목이 생목이다, 자라나는 나무로 본다라고 하면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간목 같은 것이 다자란 성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인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경금 정화를 쓰는 일은 없고요. 오로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화초가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하고 음목인 을목은 그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인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죠. 자, 인월, 입춘과 우수로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춘이 되면서 축월에서 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월만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도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인월은 그냥 봄이라고 하지 않고요. 초춘이라고 이렇게 하고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초춘, 맹춘 똑같이 뭐예요? 초봄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봄은 원래 따뜻한 동쪽이라고 해서 온기가 있고 따뜻할 것 같지만은, 임묘진, 물론 묘월이라든가 진월은 온기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인월, 특히 우수 전까지는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목적은 뭐예요? 새싹을 돋게 하고 또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인월의 목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반드시 온기가 있어야 된다. 즉 인월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똑같이 간목, 을목,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하다? 먼저는 따뜻한 화가 있어서, 특히 양화인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든 을목이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다. 특히나 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 기수로서 사주에 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월, 묘월 같은 경우 특히나 양화인 화가 있어주면 좋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너무 왕하다 그러면 부득이하게도 경금을 쓸 수는 있지만은, 을목은 인월에 태어나서 되게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은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은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하다? 병화가 있어서 을목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화사하게 자신의 어떤 역량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병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을목이 인월의 병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받기 때문에 성격 자체도 대찬 성격을 가지고 있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렇게 일간도 왕하고 상관이 왕한 사람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 성격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둘러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을목이 인월이 돼서 병화 본 애기들은 키우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잘 타일르고 해가지고 잘 인성지도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인월의 을목은 병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개수 또한 필요하다. 개수가 없을 때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임수를 보는 것은 을목의 입장에서 썩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로수라고 했죠. 여러분 화초에다 물을 줄 때 소방호수라든가 저희 수도꼭지에 물을 콸콸콸콸 틀어서 난초라든가 이런 거 물 주게 되면은 난초가 뿌리채 뽑혀서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런 을목을 줄 때는 분목이라든가 아니면 물조루라고 하죠. 물조리 하여튼 그걸로 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물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뿌리가 그렇게 깊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만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자신만 이렇게 졸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화초 키우시는 분들 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조금씩 자주 줄 수는 있지만은 너무 한 번에 큰 물을 주게 되면 을목은 뿌리가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가 필요할 때 을목은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임수를 보기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간에 개수가 아니면 지지로 자수 정도 있어 주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수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인월의 을목은 반드시 뭐는 있어 줘야 된다? 병화는 있어 주어야 된다. 인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병화가 없고 수만 많다, 수가 임자 막 이렇게 해서 물이 겁나게 억수로 많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월의 을목은 뭐예요? 화초가 날씨가 추울 때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고 줄기가 썩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일단 특히 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는 적정할 정도로만 있어주면
을목은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이 된다.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구조는 같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하고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볼 것인데요. 어저께는 간목이었지만은 오늘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이 똑같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돼 있는데 격국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격국 어저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걸록격이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양목이 월지에서 양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비견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걸록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인목은 똑같이 양목이 되죠. 어저께는 양대 양이었지만 오늘은 음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음목이 양목을 보게 되면 저거를 겁재라고 이렇게 봐서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견격 내지는 겁재격은 없다. 그러면 이걸 격을 뭘로 잡을 것이냐? 그냥 이거는 격을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준걸록 격이 됐다. 뭐 그런 요거는 용어가 이렇게 뭐 확실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만들어 놓은 용어인 것이고 일단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든 일단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원래 일간이 왕하게 되면 원래 관사를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인월의 간목, 인월의 을목은 그 일간의 특성상 인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춘불용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봄에 나무는 봄에 화초는 금을 쓰면 좋지 않다. 인월의 을목이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설이 내리는 것 같다. 봄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눈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인 안에 지장간 뭐가 있습니까? 무토는 제가 불용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무토는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쓸 때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인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정제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투출됐을 때는 이 병화는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이거는 목화모가상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짜가 붙으면 어떻다? 상관이 약하고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만약에 목화 진상관격이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에 용신은 보다 상관이 용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 중요한 거는 인월의 을목은 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장목갈이라고 하죠. 양장목갈이라고 해서 양이 너무 강한데 물이 없으면 뭐예요? 을목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고사한다,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이 병화를 용신으로 쓰긴 하지만은 반드시 뭔 같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는 같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지 않으면 을목이 말라 죽기 때문에 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개수는 을목을 보좌해 주는 용도로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자 인월에 을목이 다시 일지에서 인목을 받죠. 일간이 더 왕해졌습니다. 일간이 이 을목이 왕해졌다고 해서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금신걸 쓰는 예는 없고요. 일간이 왕해졌다라고 하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봐서 을목이 자신의 어떤 왕한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지에서 사화로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일지부터 한번 볼까요? 을사이주가 됐죠. 어저께는 갑진일주, 오늘은 을사이주. 화를 봤습니다. 물론 병화가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좀 더 좋겠지만 이렇게 사화를 봤고요. 인중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기가 이렇게 추워서 못 살겠다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월에 이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장목갈하게 되면 을목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왕할 것 같지만 일단 임수는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되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금수를 보게 되면 뿌리 없는 임수 두 개가 뿌리를 얻게 되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수 두 개, 뿌리 없는 임수만 두 개 있다? 이것도 좋은 것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수가 너무 왕게 되면은 화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사주를 배합하기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라든가 이렇게 얻게 되면 사주 뭐 임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양목 큰 나무이기 때문에 수가 두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수에 의해서 간목이 뭐 부목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개수가 아닌 임수 두 개가 뿌리를 얻게 되면은 만약 자칫 잘못하면 부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된다. 물론 이제 원령 자체가 목왕절이라 그렇게까지 부목이 돼서 뭐 을목이 둥둥 떠내려간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을목이 병화가 청간이 투출하게 되면 사주의 격구가 뭐가 된다? 상관격이 되고요. 병술시가 돼도 상관격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이거 자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수가 있어서 임수 두 개가 뿌리를 얻습니다.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수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면 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적정하게 사주를 중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 그런 생시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병술시가 됐을 때는 똑같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자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너무 왕해가지고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병화 투출된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병술시 같은 경우는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 임수 두 개의 뿌리가 없으면 오히려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봄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해서 춘한이라고 그래요. 봄에 가뭄이 들었다, 춘한 이렇게 하게 되면 봄 가뭄을 이렇게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이거는 수가 조금 살아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기 때문에 수가 범람해서 을목을 갖다가 부목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술토를 믿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간다. 사화도 있고 병화도 있고, 병화 자체가 굉장히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거는 봄이라 하더라도 이상기온 좀 너무 따뜻한 그런 날씨, 수기는 부족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순으로 간다. 근데 이거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화공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술의 뿌리를 둔 무술대운이 오게 되면 임수 두 개를 갖다가 파극해서 이건 좋지 못할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수 두 개가 있긴 하지만 지지에 뿌리를 못 내렸죠. 이 무토가 모광절이라 하더라도 사이에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하지 않습니다. 임수 두 개를 파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묘시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습니다.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 두 개의 뿌리를 뒀고요. 이 정도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다. 문제는 뭐냐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 을목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정관이니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을목은 경금을 보면 화초가 바위 덩어리를 만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위 덩어리 굴러 떨어지게 되면 을목은 바위 덩어리에서 짓눌려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정관인 경금이나 편관인 칠살 신금이나 똑같이 좋지 못하고요. 이 경금 굉장히 왕한 경금입니다. 진의 생조를 받고 있고요. 사에 뿌리를 둔 경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다. 근데 이 을목이 경금하고 뭘 하려고 해요? 탐합을 하려고 해요. 탐합.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진시 저 같은 경우는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신사시도 마찬가지로 썩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물론 신금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못합니다. 사중경금 그래도 신금 자체 뿌리를 둘 수는 있고요. 임수가 있어서 뭐 화살도 한다 하지만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이 신금이
생을 얻거나 어떤 힘을 얻게 되면 을목을 갖다가 바로 극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우리 옛말에 얘기죠.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처음엔 이뻐서 호랑이를 키웠는데 이것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공격하더라. 이런 것이 바로 을목 옆에 있는 신금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못이 임수세계 천간에 있지만은 제가 이민 이때 설명했지만은 천간에 아무리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저 임수는 그렇게 왕한 것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중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뭐 금순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거예요. 목화운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요. 만약에 금순으로 가게 되면 천간에 있는 임수 세 개가 금수운의 생을 얻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을목이 부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병자시 정도 병자시나 병술시인데 병술시는 무조건 금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병자시는 목화운으로 간다. 아들이면 병자시, 딸이면 병술시 이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자시 술시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 낳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가 되죠. 이것도 이 신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화가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왕해진다. 이건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주국세고 을유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생시에도 그래도 조금 고를 수 있는 생시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갑신, 을유시 이런 거 좀 피해야 되겠고요. 무인시도 좀 제가 봤을 땐 썩 좋지 못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시 내지는 병술시 정도 정해시는 안 되죠. 정해시는 당연히 사회상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골라서는 안 되는 생시 병자, 병술 정도 해서 고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아들이면 병자시, 딸이면 병술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딸이라 하더라도 무술대우는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 시작이시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